5년을 매일 치운 아들집. 현관 비번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통보였죠. 석 달 뒤. 밤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할머니 왜 안 와? 내가 잘못해서 화난 거야? 애 엄마가 불편해해요.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반찬은 사 먹을게요. 정성껏 만든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기 시작했죠. 전시회 날 나타난 며느리.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우리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자식 농사 다 지어놓고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특히나 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 손주 녀석과 갑자기 떨어지게 되었을 때의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평생 가장 행복했던 5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며느리의 한마디에 발길을 끊어야 했던 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입니다. 과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순자 할머니는 5년 전 아들 내외의 간곡한 부탁으로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하며 고생하는 아들 내외가 안쓰러워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실 손주 녀석을 품에 안는 순간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미는 이른 새벽이었지만 손주 녀석이 깰까봐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설렘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내 자식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 몰랐던 그 예쁜 짓들을 손주를 보며 비로소 제대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본인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커녕 본인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오로지 손주 녀석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재미로 사셨어요. 할머니 정성 덕분인지 아이는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듬직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마움보다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서려 있었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나 교육 방식에 대해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한 것이죠. 순자 할머니는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부족한가 보다 하며 더 조심했을 뿐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며느리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이도 유치원에 가고 저희도 자리를 잡았으니 앞으로는 저희끼리 알아서 키워보겠다고 말입니다. 사생활도 좀 챙기고 싶고 아이 교육관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으니 이제는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5년간 매일 새벽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보다 먼저 나온 것은 이제 그만 오라는 거절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치만 보며 며느리 편을 들었고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할머니의 집은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를 깨우러 가야 할 것 같은 강박에 눈을 뜨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곤 하셨죠. 며느리가 무서워 전화 한 통 못하고 혹시나 길에서 마주칠까봐 아들네 동네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해도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나면 손주 녀석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정을 떼며 석 달이라는 모진 시간을 버텨내고 있던 어느 평범한 저녁에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가느다란 목소리는 분명 5년간 제 품에서 금쪽같이 키운 우리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와? 내가 잘못해서 화난 거야? 아이의 서글픈 물음에 제 가슴은 순식간에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총 때문에 억지로 참아왔던 보고 싶은 마음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요즘 조금 바빠서 그래.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화가 나겠니? 손주는 며느리 몰래 아빠의 휴대폰을 가져와 안방 구석에서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먹고 싶어. 할머니 얼굴도 보고 싶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투정에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가 할머니를 잊고 새 생활에 적응하기를 바랐겠지만 5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이의 기억 속에 할머니는 단순한 보육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던 것이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손주 녀석의 울먹이는 목소리만 맴돌았고 당장이라도 아들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찾아갔다가 며느리와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손주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부모가 편해야 아이도 편한 법인데 시어머니인 제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더 멀어져야만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고 손주 녀석과 통화한 사실을 알렸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아직 적응 중이라 그래요. 애 엄마가 예민하니까 당분간은 연락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의 통보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조차 제 마음보다 아내의 눈치를 더 살피는 모습에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자식은 키워놓으면 남이라더니 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자꾸 연락을 취하고 기웃거리는 것이 오히려 그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5년간 제가 쏟았던 사랑은 그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한 조각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손주 육아까지 하느라 굽어버린 제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제 손을 비로소 찬찬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만의 일상은 생각보다 낯설고도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 녀석을 깨우고 밥을 먹이던 그 소란스러운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저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아들 집을 오가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살림들을 하나둘 꺼내어 닦고 쓸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을 넘기며 제가 젊었을 적 꿈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란 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손주 녀석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겠지 싶어 우리 손주도 지금쯤 유치원에서 돌아와 혼자 간식을 먹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냉장고에 대충 빵이나 시리얼을 넣어두었을 텐데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나 계란말이는 누가 해줄까 싶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가장 좋아하던 소고기 장조림과 멸치 견과류 볶음을 정성스레 조려냈죠. 며느리 눈치가 보여 문 앞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파트 경비실에라도 맡겨두고 오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아들네 동네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와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주변을 살피는 제 모습이 마치 죄 지은 사람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자식 집 가는데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경비실에 반찬을 맡기며 경비 아저씨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거 702호에 좀 전해주세요. 시어머니가 가져왔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맡기고 갔다고만 해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를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손주가 저기 어디쯤에서 뛰어놀고 있겠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정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것을 70평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경비실에 반찬 좀 두었으니 챙겨가라는 말과 함께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죠. 하지만 아들에게선 한참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습니다. 밤늦게야 온 답장에는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애 엄마가 알면 불편해해요. 반찬은 저희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라는 차가운 문장뿐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이 쓰레기통으로 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손주 안 봐주니까 이제 편하지? 좋겠다 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해진 건 몸뿐이지 마음은 천근 만근 쇠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다는 말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내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져서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제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키웠는데 정작 늙고 힘없어지니 짐작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그저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네 가족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꼭 참고 궁금해도 묻지 않기로 했죠. 대신 제가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먹을 갈며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조금은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글자를 써내려가며 제 마음속에 응어리진 서운함과 분노를 하나씩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자가 엉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늦은 밤에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전화를 받아보니 이번에는 손주 녀석이 울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워. 나 무서워. 할머니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를 오지 못하게 한 뒤로 아들내외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맞벌이하며 육아까지 도맡아 하려니 서로 지치고 예민해진 것이겠죠. 저는 아이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 하는 생각과 함께 며느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달려가면 잠시는 해결될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서로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화로 풀어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의 지친 기색이 마음에 걸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그 자식이 낳은 자식 또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 밤이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그어놓은 선을 제가 먼저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식 부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를 찾아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손주 마음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아들 내외가 지혜롭게 이 시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아들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도 본인의 고집이 과했음을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시 예전처럼 매일 오시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 주말에만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주말에만 만난다는 조건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을 혹사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된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손주 녀석이 평소 좋아하던 옷이며 장난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줄 작은 화분도 하나 샀습니다. 갈등의 꼴을 메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나이 먹은 제가 먼저 실천하기로 한 것이죠.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제 모습이 꼭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부터 다다닥 발소리가 들리더니 손주 녀석이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더군요. 할머니다. 할머니가 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품으로 와락 안겨드는 아이를 보며 저는 그간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그 특유의 우유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 역시 어색했지만 먼저 다가가 화분을 건네며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화분을 받아들며 고맙다는 인사를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처럼 사사건건 육아 방식에 참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한결 가볍더군요. 저는 그저 손주 녀석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정성껏 가져온 간식을 챙겨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 차리고 치웠지만 이제는 손님처럼 앉아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며느리가 서툴게 부쳐낸 전을 먹으며 저는 연신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간이 조금 안 맞고 모양은 투박했지만 시어머니를 대접하려 애쓴 그 마음이 예뻐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제 칭찬에 기분이 좋았는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마주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저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없어도 나름의 방식대로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도 서툴지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이 어쩌면 제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가 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의 부름에 금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이 아이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지하철역까지 배웅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이 박혀있던 가시가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제 마음이 그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이죠. 지하철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주말에 손주를 보는 기쁨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되 평일에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죠. 미뤄두었던 건강검진도 예약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김순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집착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나 손주 문제로 가슴앓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들이 야속하고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는 말처럼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헌신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주말에만 손주를 만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은 저에게 생각지 못한 여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눈뜨기가 무섭게 아들 집으로 달려가느라 제 집 안개꽃에 물 한 번 주는 것도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 이렇게나 아늑하고 따뜻했나 싶어 새삼스러운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손주 녀석의 장난감이 굴러다니지 않는 거실이 조금은 썰렁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정적조차 이제는 제 인생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나간 첫날 저는 제 몸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느라 굽어버린 허리와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숨을 내쉬며 굳은 근육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 제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서운함들도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또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들 손주 보느라 고생 많으시죠? 라고 말문을 트니 기다렸다는 듯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보다 더한 처지에 계신 분들도 많더군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내주고도 대접받지 못해 쪽방을 전전하시는 분도 계셨고, 손주를 키워주다 병을 얻어 병원비조차 자식 눈치 보며 타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주말마다 손주를 볼 수 있고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집중하며 얻는 행복이 진짜라는 것을 예순이 넘어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서 먼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배우시는 요가는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무릎 조심하세요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안부 인사 한마디가 발길을 끊었다가 다시 만난 지금은 왜 이리도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도 저와 떨어져 지내며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말이 진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맙다. 너도 건강 챙겨라 라며 담백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어 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 예전처럼 집안일을 대신 해주려 안달복달하지 않고 그저 손님처럼 조용히 머물다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설거지도 직접 하게 두었죠.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니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육아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섭이 아닌 조언으로 다가가는 법을 저도 이제야 익히게 된 것입니다. 손주 녀석은 할머니가 오는 토요일만 되면 아파트 정문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곤 합니다. 멀리서 제 모습이 보이면 나비처럼 날아와 품에 안기는 아이를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종이꽃을 접어 저에게 선물해 주더군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집에 계속 와주세요 라는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느꼈던 그 모진 상처들이 이 작은 종이꽃 한 송이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그 예쁜 부탁에도 단호한 중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 많이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의 집에서 할 일이 많단다. 주말마다 더 즐겁게 만나자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자 유산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배웅하며 뒤돌아오는 길에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요즘 저는 서예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손으로 붓을 잡아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화선지에 먹물이 번져가는 것을 보며 제 인생도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만 매달려 살던 세월을 지나 이제는 저라는 숲을 가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저더러 순자씨는 요즘 얼굴에 광이 나라며 부러워들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없는 시간에 아들이 몰래 전화를 걸어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다시 예전처럼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넌지시 묻더군요. 마음 약해지는 소리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들아, 그 고생도 다 네 삶의 과정이란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야지 엄마에게 기대기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제 변화는 아들 부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으니 아들이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며느리와의 대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라는 커다란 그늘이 사라지니 비로소 두 사람이 온전한 부모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손을 놓아주는 것임을 다시금 배웁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벽에 제 이름이 적힌 액자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더군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제 손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써내려간 글자들은 참으로 고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제 글씨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오직 김순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오롯이 인정받는 그 순간의 희열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장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꽃다발을 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오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 듣고 꼭 가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제 글씨 앞에 선 며느리는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희 키우시느라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도 몰랐네요. 정말 죄송하고 또 존경합니다.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주 녀석은 전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며 이거 우리 할머니가 쓴 거야 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던 그날의 모진 말은 저를 버리려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모로서 바로 서기 위한 서툰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너무 큰 그늘이 되어 그들의 빛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며느리가 밉기는커녕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석 달간의 이별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었던 셈입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계산하겠다고 서둘러 지갑을 꺼냈겠지만 그날은 아들이 내는 밥을 기쁘게 대접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고충이며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까지 예전에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겨운 고부 사이가 되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억지로 곁에 두려 할 때는 멀어지기만 하던 마음들이 한 걸음 물러나니 오히려 자석처럼 가까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달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노을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손주를 키워주던 5년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찾아가는 지금의 이 시간은 더없이 값진 보물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임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온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여자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누군가 순자 씨는 손주 안 보고 싶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을 땐 영상 통화하면 되고 주말에 만나면 되니 괜찮아. 지금은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 당당한 태도에 친구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식에게 매몰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활기찬지 저는 매일매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손주 녀석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바쁠 때 제가 영상 통화를 걸면 손주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할머니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매일 얼굴을 볼 때는 몰랐던 애틋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져 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엔 우리 공원 가자 라는 아이의 약속 한마디가 제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는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제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예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전히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아들 집을 청소하고 손주 뒤치다꺼리를 하며 세월 가는 줄 몰랐겠죠. 며느리를 원망하며 속병만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의 그 모진 선언이 오히려 저를 잠에서 깨워준 고마운 알람소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에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단단히 홀로 서서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임을 알게 된 것이죠. 나중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손주가 할머니를 떠올리며 우리 할머니는 참 멋진 분이셨어 라고 기억해주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정성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동년배 여러분, 혹시 지금 손주를 키워주고 계시거나 혹은 저처럼 자식에게 거절당해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식이 내민 그 차가운 손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살라고 건네는 따뜻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의 손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낙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요즘 제 생에 가장 찬란한 봄날을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손주 녀석이 밥 한 숟가락 더 먹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지만 이제는 오늘 새로 배운 서예 필체가 얼마나 유려한지가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하거든요.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식을 향한 집착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오롯이 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의 그늘에서 벗어나 햇살 아래로 걸어나온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가끔 주말에 손주를 만나러 가면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전시회 하신 작품 사진 찍어둔 거 회사 동료들한테 보여줬더니 다들 너무 멋지다고 난리예요 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더군요. 예전에는 며느리의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 하며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맙다고 답할 뿐입니다. 상대의 인정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게 되니 며느리와의 관계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당당해져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매 순간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 내외가 결혼기념일이라며 손주를 하룻밤 맡아줄 수 있겠냐고 정중히 물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한 일을 왜 묻나 싶어 서운했겠지만 이번에는 저도 제 일정을 먼저 확인하게 되더군요. 마침 서예학원 친구들과 여행 약속이 있어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알겠다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응, 알겠다 하던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 오히려 제 가치가 더 올라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 녀석도 이제는 할머니가 무조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보는 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만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하죠.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느꼈을 그 시간들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독립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모양입니다. 건강한 거리가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야,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참 예쁘다 라고 말이죠.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마디를 따뜻한 크림으로 정성껏 바르며 제 몸의 고생을 위로해줍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저를 위한 축제로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손주가 더 컸을 때 외국 여행이라도 같이 가면 할머니가 멋지게 주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A, B, C, D를 써내려가는 제 손길은 느리지만 그 배움의 열정만큼은 20대 청춘 못지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결코 없다는 것을 저는 매일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 변화를 보며 하나둘씩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며느리에 오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에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던 그날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그 고통이 너를 살린 약이 될 거라고 환하게 웃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지금 누군가가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거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 너머에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새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식은 결국 우리 품을 떠나 자신들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떠난 자리를 슬픔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그 뒷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매일을 기도로 그리고 배움으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긴 시간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생의 대가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핀 꽃향기를 마음껏 맡으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맛있는 밥 한 끼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위로를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평범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더 깊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매 순간이 햇살처럼 눈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